와, 진짜 소리. 이게 바로 감성이야. 이게 이 느낌이야. 보셨어요? 뭐요? 단수 두 개를 앙앙 하면서 빠르게 내렸어요. 이거는 거의 뭐 PDK를 많이 따라 잡았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또 다른 펀카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펀카들 많이 리뷰했었죠. 최근에 이제 도요타 GR86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야, 전기차 시대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미친 움직임과 경쾌한 그런 핸들링, 미친 차다 라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BMW를 대표하는 진짜 약간 아담하면서 BMW의 DNA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차 M240i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M340i 리뷰했을 때 이제 댓글로 그게 달렸어요. 우파님 M240i 리뷰 보고 싶다, 한번 보여주세요 했는데,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저도 리뷰하고 싶은데 M240i가 없어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 썼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얘가 우리나라 이제 퍼스트 에디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BMW 온라인샵에서 27대 선착순으로 딱 판매를 했었던 구하기 정말 힘든 차가 바로 이 M240i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분께서 마지막에 한번 또 등장해 주실 텐데, 구독자분께서 이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M240i를 가지고 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기가 막힌 차예요. 우리 신과장 또 BMW 하면 진심인 남자 아니에요? 어때요? 이거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미친놈. 너무 좋아요. 근데 이 M240i를 리뷰를 하려면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이 차의 색깔과 포지션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차량의 가격이 6,900만 원 정도 해요. 퍼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르죠. 컬러가 이 황제 로마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라색 컬러, 요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쯤에 굉장히 이 보라색 컬러가 유행을 했어요. 지금 유행하는 컬러 뭐예요? 근데 이 2006년도에 이 보라색이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패셔니스타 분들이 좋아하는, 약간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으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근데 어떤 이 개성과 색깔을 알아야 되냐면, 가격이 6,900만 원이라 그러면 어떤 차를 살 수가 있어요? BMW에서 뭐 X3, 그 다음에 5 시리즈, 그 다음에 뭐 4 시리즈, 3 시리즈도 그렇고 다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 이름이 뭐예요? M240i잖아요. 240, 2 시리즈란 말이에요. 근데 6천만 원이면 5 시리즈나 좀 더 큰 차를 사지 왜 2 시리즈를 6,900이나 주고 이거를 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BMW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극한의 펀 드라이브, 약간 정말 재미난 운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차가 바로 이 BMW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옆에 있는 M240i 이 시리즈는 진짜 운전이 재미난 차량입니다. 일단 이 잠깐 족보를 한번 따지고 보면은 이 BMW의 이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딱 이 시리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차가 몇 개가 있습니다. 2006년도 2000년도 초반쯤에 이제 나왔던 차가 있죠. 원엠이라고. 그거 괴물이었어요. 프리온 구동 기반의 수동 미션. 요거 운전 괴물딱지가 그거든. 그냥 손에 착착착착 감겨요. 이 손에 착착 감기는 그 느낌, 내가 딱 핸들을 잡고 돌렸을 때 차가 미끄러지면서 따라오면서 그 손에 느껴지는 그 핸들링, 그 손맛, 그게 원엠이 댐져요. 중고차 시세도 그냥 불패시나 가격이 안 내려가. 그냥 사면은 그냥 고가격에 그 가격이야. 그리고 사고 안 나고 상태 좋은 차를 거의 못 삽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원엠이었죠. 하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경량 스포츠카 그리고 이런 매니아적인 차들은 브랜드에서 기피하는 차예요. 왜냐면 많이도 안 팔려. 그리고 가격도 비싸게 팔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수익성도 안 나고, 소비자들이 살려고 해도 매니아적인 차고, 가격도 이 동급 대비 살만한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만들어요. 원엠 이후에 약간 좀 지지부진했었죠. 그러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M2가 있습니다. M2. 요것도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아주 그냥 맛깔난 녀석이 바로 그 M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야, BMW의 펀카라고 할 수 있으면 대표적인 차가 있죠. 뭐가 있어요? M3, M4가 있단 말이야. 그게 있는데 굳이 왜 이 시리즈의 M240i나 M2를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라. M3나 M4는 약간 근육질의 멧돼지,
힘센 멧돼지 같은 느낌이라면 이 M240i나 뭐 M2, 뭐 1M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날다람쥐 같은 요런 느낌, 날다람쥐 이런 거 있잖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빠르고 약간 좀 그 경쾌하고 요런 느낌. 근데 이 M240i가 살짝 그 경쾌하고 뭔가 좀 날다람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이 M240i가 경쟁 모델이라고 꼽는 차가 바로 CLA45S AMG라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 세균맨이 좋아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떠는 바로 그 차죠. 근데 그 차랑 많이 경쟁을 하는데 애매해요. M240i가 6,900이고요. 벤츠 CLA45S AMG가 8,300만 원입니다. 거의 한 1,400만 원, 1,30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이 CLA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문짝이 4개이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으로 탈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이 M240i 같은 경우에 보면 알겠지만 문짝이 딱 2개 투도어 스포츠카예요. 현실적으로 좀 더 실용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어차피 이거 실내 공간 좁고 사람 탈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CLA나 M240i나 뭔 차이냐 하시지만 이게 문짝이 2개 있고 4개 있고 이 차이가요. 겁나 커요. 진짜 겁나 커요. 그러니까 실내가 좁아도 어쨌든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탈 수 있는 것 자체가 크다는 얘기예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통 문 열면 딱 열어가지고 요거 시트 이거 젖혀서 이 뒤에 타야 되는데 그래도 자동으로 되긴 하네요. 물론 가격 차이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CLA가 더 비싸니까 그냥 또 실용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진 않거든요. 뭐냐면 엔진의 스펙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엔진이 6기통에 3000cc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런 좀 경쾌하고 뭔가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런 차에는 4기통에 약간 2000cc 2.0 약간 좀 약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데 약간 멧돼지 같은 녀석이 들어가 있는 거지. 6기통에 3.0. 여기 이 엔진이 M3, M4에 들어가 있는 엔진을 디튠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녀석입니다. 그래서 380마력대의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CLA45S는요 2.0L, 그러니까 물론 세계에서 2.0 중에 가장 센 력이에요. 2.0L 4기통입니다. 하지만 마력이 420마력이에요. 리터당 마력수로 계산했을 때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CLA죠. 괴물이요, 괴물. 어쨌든 우리가 운전을 한번 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어떤 움직임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그 M240i가 출시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좀 더 경쾌하게 좀 더 가볍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게가 1725kg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경쾌한 차들 우리가 최근에 탔던 물론 비교가 되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움직였던 펀카 중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 GR86 요게 이제 1200kg거든요. 물론 걔는 이제 4기통에 뭐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BMW 독일 차 중엔 가장 재미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 M240i에 좀 더 무게가 가벼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지만 근데 그것도 무시하는 게 바로 이 내연기관의 끝판왕 운전의 재미의 정말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 BMW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M240i가 운전이 진짜 재미난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거죠. 이 E 시리즈가 전륜구동 방식이었어요. 다. 그래서 아무리 펀카를 가지고 와도 야 전륜구동은 좀 이렇게 아쉽지 않냐. BMW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 후륜구동에 미끄러지는 그 엉덩이의 움직임 요거 돼지지 유연하지 않냐? 막 이러고. 자, 근데 요게 왜 했냐? 이번에 나온 M240i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M5 CS 때도 이제 4륜구동인데 후륜구동 기반을 해가지고 후륜구동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도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좀 더 다른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하고요. 요 E 시리즈 딱 이 M240i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6대4, 뭐 5대5 황금 비율을 맞췄다. 뭐 황금 무게를 찾았다. 요 얘기가 뭐냐면 그 앞에 엔진이 있으면 앞에가 무겁죠. 그럼 무게가 어디로 쏠려요? 앞으로 쏠려요. 그러면은 운전을 했을 때 앞에 엔진을 쏠리면은 뭐 코너를 간다든지 차를 막 급격하게 뭐 좌우 우로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원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왼쪽으로 차가 쏠릴 거고 바로 틀었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릴 텐데 그거를 딱 잡아주는 게 5대5였을 때는 밸런스 맞추기 쉽잖아. 근데 하지만 무게가 프론트에 엔진이 있으면은 앞으로 쏠릴 거고 뒤에 이제 미드십이면은 뒤쪽으로 쏠릴 거고 물론 이게 출력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뒤에 무게가 이렇게
뒤쪽이 좀 더 무거우면은 밀고 나가는 게 좀 더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슈퍼카들이나 좀 더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다 이제 미드시 엔진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짧게 설명하면 이 미드시 엔진을 그럼 다 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요게 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변속기랑 구동축이랑 엔진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좋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달리는 차들은 보통 이제 미드십을 선택을 하는데 요 이 M240i는 앞에 엔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게 배분이 5대5예요. 황금 비율의 무게를 맞췄다 해서 밸런스가 미친 차란 얘기죠. 근데 이 M240i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호불호가 좀 있어요. 디자인. 약간 BMW 하면 약간 샤프하고 뭔가 Z4 혹은 뭐 4 시리즈만 해도 굉장히 날렵하잖아. 그리고 M2도 되게 예뻤거든? 근데 이번에 M240i는 살짝 뭐 풀체인지 모델이긴 한데 좀 그지 않냐?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여기 근데 금색 띠도 들어가 있다, 라인이. 라이트 안쪽에. 그리고 요게 지금 그 라디에이터 그릴, 그러니까 BMW 하면 또 이 라디에이터 그릴 콧구멍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요게 달리면 열려요. 그래서 안에 이제 엔진의 열을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가 좀 많이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좀 낮은 포스를 또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요즘에 이제 대세가 크롬 주기기잖아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제 크롬이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이제 여기 세륨 그레이 로 되어 있고, 여기도 세륨 그레이로 되어 있네요. 이쪽에는 세륨 그레이, 이제 크롬을 거의 빼고 좀 더 무게감 있는,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세륨 그레이. 그러니까 퍼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통 이제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좀 차이를 좀 줬다고 보여지고요. 야, 휠도 세륨 그레이네. 야, 19인치 휠이 껴져 있고요. 얘가 왜 19인치 껴져 있는 줄 알아요? 뭐 무게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 경쾌한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휠 인치가 큰 것보다 작은 게 나요. 근데 여기보다 진짜 이제 달리는 사람들은 18인치 휠을 이제 빼가지고 튜닝하고 좀 더 가벼운 휠을 껴요. 저는 이 전면부는 솔직히 좀 호불호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후면부는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용가 그 빵 있잖아. 빵빵해. 세 보여, 여기가.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듀얼 머플러, 요즘에는 이 듀얼 머플러 잘 봐야 돼요. 대부분 그냥 멋으로만 만들어 놓고 막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 M240i는 펀카요. 달리는 차기 때문에 이 머플러 다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동 트렁크 빠지고요.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좁진 않아요. 근데 이 폭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높진 않아서 짐을, 이렇게 큰 짐을, 부피가 큰 짐을 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손잡이 방식도 바뀌었죠. 요거 이제 i4 때 들어갔었던 방식이긴 한데, 사실 이 뒤에를 내가 탈 이유가 없겠죠? 요거 사실 이 뒤에가 뒷좌석이 있긴 있는데요, 구색용이에요. 성인 남성이 타기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좀 이따 촬영할 때 세균맨과 우리 문파크가 탈 예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2열 송풍구는 독립형으로 있어요. 그럼 당연히 6천만 원인데. 그리고 가죽의 질감도 굉장히 훌륭하고, 요거 시트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요것도 다 돈이에요. 이제 좀 경량화 스포츠카들 보면 이런 거 다 빠지고 그냥 다 수동 레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BMW이기 때문에 이거 다 넣어주고요. 이런 작은 디테일, 여기 보면 N 그 컬러들 같은 게 추가로 되는데, 이런 것들, 감성들, 그리고 우리 세균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M 로고, 이런 감성들이 굉장히 훌륭한 차라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그냥 3 시리즈랑 4 시리즈랑 실내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고 느껴져요. 똑같아요. BMW 항상 아쉬운 게 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통일성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좀 이게 좀 차별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얘는 이 시리즈고, 근데 이건 얘만 욕할 게, 이건 BMW 욕할 게 아니라 벤츠도 비슷해요. 벤츠도 비슷해. 아우디도 뭐 똑같지, 아우디도. 근데 이게 실내가 좀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번에 새로 나온 3 시리즈 4 시리즈 이거 이어져 있는 거 알죠? 계기판 바뀌었고, i4도 그렇고 뭔가 실내가 되게 센세이션하게 바뀌었잖아. iX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아마 이제 추후에 나오는 차들은 가지고 오겠죠. 하지만 이 M240i는 사실 실내가 조금 기존의 느낌과 비슷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전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이 시트도 약간 몸을 싹 잡아준 세미 버켓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했을 때는 꽤 재미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제 패들 시프트가 크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요거 왼쪽 거 꾹 당기면은 스프린트 모드가 들어가가지고 막 2, 3단 변속이 막 바뀌는 거 있죠. 보통 이제 하나씩 바뀌잖아요. 그런 거 말고 막 2, 3단이 한 번에 바뀌어가지고 좀 더 민첩하고 빠른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 서스가 어댑티브 앤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움직임이 미쳤다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기대가 되나요? 좋았어요.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죠. 렛츠고! 한 가지 단점을, 치명적인 단점을 찾았어. 통부 시트가 없네. 눈에 뜨거워. 어린 양이 된 줄 알았어. 음메.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진정 BMW의 매력은 진짜 딱 여기 M240i나 딱 이 정도 사이즈에서 나오는 거야. 움직임이 정말 미쳤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 막 고출력 차량들 많잖아요. 뭐 300마력이 넘어가는 뭐 400, 500마력 뭐 이런 차들 보면 당연히 그 차가 더 재밌고 빠를 것 같지만 빠르긴 빠르지만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높아져야지만 뭔가 좀 와 내가 지금 달리고 있구나 그런 이렇게 느낌을 받는데 저속에서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느낌이 많이 안 오거든요. 한 400마력, 500마력대의 그런 차들은 무겁기도 하고. 하지만 이 M240i나 M3, M4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의 움직임이 미쳤어요.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얘는 4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 보통 이렇게 불안하거나 막 미끄러지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통통 튀고 막 약간 하는데 일단 얘는 무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4륜구동이다 보니까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을 지나가도 이렇게 통통 튀거나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쭉 가라앉아가지고 도로에 그냥 딱 붙어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운전을 좀 못하시는 분들도 운전해도 그렇게 막 버겁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1M 같은 경우에는 운전 좀만 못하잖아요. 바로 그냥 저기 우리나라는 요단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저기 한강 건너죠. 한강을 그냥 바로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이 1M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차가 진짜 없는 이유가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컨트롤하기가. 후륜구동에 이런 좀 특히 이제 수동 미션에 가볍잖아요. 그리고 경쾌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페이스 조절이 실패. 그러니까 딱 좀만 달려다 보면 아 내가 운전을 좀 잘하는구나 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페이스를 오버해버려. 그러면 바로 그냥 사고가 나는 거야. 근데 요즘의 차들은 오버를 해도 어느 정도까지 다 제어를 해주고 오버할 만큼까지 이런 페이스를 올리게끔 이 차가 놔두지 않아요. 이 지금 M240i도 일단은 잠깐이긴 하지만 운전을 해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는 운전을 좀 못해도 컨트롤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뜹니다. 배기음도 나름 훌륭하고 괜찮고 하는데 약간 묵직하네. 그러니까 이 1M이나 그리고 약간 좀 CLA 같은 경우 진짜 경쾌하거든. 근데 이 M240i는 그런 경쾌한 느낌보다는 묵직한 느낌이 조금 더 들기는 합니다. 물론 컴포트 모드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일단 바꿔보면 각 서스마다 다 독립적으로 세팅이 달라져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 뒷바퀴 뭐 이렇게 해서 이 앞들이나 상황에 맞는 그런 세팅들로 바뀌긴 하는데 그래서 이 이름도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일반 그런 운전자분들이 체감을 하기에는 그렇게 막 엄청 체감이 되진 않는데 어디서 이게 많이 체감이 되냐면 서킷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극한으로 차를 몰잖아요. 그때는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코너에 들어갔을 때, 뭐 오른쪽 코너에 들어갔을 때, 진입했을 때 이 차 좌우의 그런 세팅 값이 달라지거든요. 힘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리고 모드에서의 그런 이제 악셀이나 이런 브레이크의 반응들이 되게 민첩하게 바뀌어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잡아요. 똑같이 밟은 거거든요. 반응이 바로 이제 밟았을 때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요 느낌이 왜 차이가 있냐면 컴포터 모드인데도 그냥 일반 모드인데도 악셀 밟을 때마다 바라바라 튀어나오면 운전의 피로도가 엄청나요. 일상생활에서 거의 타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막 멀미도 많이 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모드에서는 보통 이런 세팅을 안 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로 나가게 되는 거죠. 똑같이 밟은 거예요. 똑같이 그냥 더 세게 밟은 것도 아니라 그냥 똑같이 밟았을 때도 이런 느낌. 자, 컴포트 차이 많이 나죠. 차이 역시 차이가 분명해. 얘 BMW 타트 태우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네? 저는 모드에 따른 변화가 뚜렷한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4컷 모드 그래요? 아니요. 그래요. 브레이크도 되게 차이 많이 나요. 근데 이런 세팅, 예민한 세팅은 BMW가 진짜 잘해요.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세밀하고 이런 정말 운전자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런 세팅들을 BMW가 정말 잘합니다. 이 스포츠 모드에서 이런 배기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한번 떡 당기면 진정한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예요.
RPM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바뀌고요. 서스펜션의 그 느낌 자체도 아까 그냥 일반 스포츠 모드에서보다도 한 단계 더 딱딱해지고, 이런 노면에 안 좋은 그런 요철들의 그런 느낌들도 운전자나 동승자, 아까 실내 탑승했던 탑승자에게 바로바로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달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딱딱하면 뭐가 좋냐. 이거 보통 스포츠카나 뭐 이런 달리는 차들 보면 뭐 아예 승차감이 딱딱해졌어요, 센팅이 딱딱해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에 좋은지 알아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알아요? 차와 일체감이. 너 안 해? 차도 없는 친구가 어떻게 따가냐? 많은 유튜버들. 맞아요. 우리 세균맨이 정확히 지금 딱 이렇게 요점을 잡았는데, 이 딱딱해지고 이런 반응이 민첩해지는 게 차와 운전자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일체화가 되는 것처럼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딱딱해지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차와 내가 일체감이 된 거죠. 그 밑에 이제 바로 느껴지는 것처럼. 카트 타봤어? 카트? 고카트. 고카트 타면 그래.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고카트 타면 시속 30km만 한 40km 돼도 무서워요. 거기가 100km 넘어가면 체감 한 250에 이래야 달달달 떨어봐 그냥. 그게 이제 체감 속도야 그게. 근데 이 M240i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세팅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운전의 재미가 뛰어나게 바라고, 이런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M5 CS는 후륜구동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우리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지만 없더라고요, 후륜구동 모드가. 그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명색이 후륜구동인데 후륜구동 모드가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우, 배기음 미쳤다. 그리고 변속을 했을 때 그 이제 변속 충격이라 그러죠. 변속감이 생각보다 훌륭해가지고 내가 좀 달리고 있구나, 이런 진짜 운전의 재미, 이런 펀카의 이런 재미 요소들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이런 펀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수익성도 안 나오고, 전기차로는 아직까지는 이런 펀카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직까지 저는 이런 펀카가 조금 더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 BMW를 좋아하는 분들이 다 이런 감성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전달력, 이거에 이제 환장을 하는 거죠. 와, 칠때 소리. 이게 바로 감성이야. 이게 이 느낌이야. 보셨어요? 뭐요? 단수 2개를 앙앙 하면서 빠르게 내렸어요. 뭐 어린 고양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PDK를 많이 따라 잡았다. 예, 다음부터 BMW 태우지 마. 안돼, 탈래. 진짜 씨. 자, M240i가 380마력의 제로백 4.3초거든요. 근데 이런 수치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재밌겠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운전하면 달라요, 느낌이. 그 무게가 아까 딱 바닥에 붙어오잖아요. 어때요? 순식간에 그냥 치고 나가는 거, 어른들. 우와 하는 게 느껴지지. 그리고 아까 방금도 약간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에 들면서도 빡 치고 올라가는. 그리고 무게가 그래도 너무 가볍진 않다 보니까 불안한 느낌은 아예 안 들어요. 그냥 딱 바닥에 그냥 촥 가라앉아가지고 딱 붙는 이 느낌, 이런 핸들링의 그런 예민한 느낌. 이게서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이 정도 금액에 살 수 있는 최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를 꼽으라면 딱 이거예요. 이거만한 차가 없어요. 야, 근데 카메라 왜 이렇게 후지냐? 화질 봐봐. 그지? 야, 너는 진짜 너 타지 마. 자, 가시죠. 우파 응?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펀카이급 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BMW M235i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소비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전을 좋아한다고, 운전을 재미나게 느끼고 싶다고 그냥 덜컥 사는 차가 아니에요. 6,900만 원이란 넘는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나에 맞는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시승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펀카의 느낌, 그런 운전의 재미를 줄 수 있는지 꼭 한번 타보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쾌한 움직임은 없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좀 날렵한 그런 그 날다람쥐 같은, 소니 같은 그런 느낌이 없고, 하위 호환, M3, M4의 하위 호환 정도 되는 그런 감성을 가진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보다 묵직하고, 생각보다 좀 이렇게 밑으로 쭉 깔리는, 약간 그런 잔진동이나 이런 거에 그냥 큰 영향 받지 않은 그런 묵직한 느낌을 가진 차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차를 실제로 구매한 차주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안 나오신다는 거를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좀 뭔가 나오시라, 뭔가 홍보라도 좀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240i 차주이자 BMW 한동모터스 용산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BMW에서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이 BMW를 구매하셨네요. 네. 그러면 위에서의 그 무언의 압박 때문에 사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요? 그런 거 전혀 있는 것 같은데 한동모터스에서 야 너 이거 사, 너 실적 안 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뭐 이렇게 흔히 판매하는 차도 아니고 네. 뭐 회사에서 차를 뭐 사라고 압박했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네. 제가 워낙 이렇게 좀 작고 좀 고성능 차량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예전에 M2를 한번 살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못 사고 포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차 M240i 나온다는 얘기 듣고는 이건 사야 된다 싶어서 바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실제로 타보시니까?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경쾌한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네. 출력이나 뭐 고속에서의 안정성 이런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M3, M4의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조금 말씀하셨던 그 하위 호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M240i를 실제로 이제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영상을 보실 텐데 그분들에게 장점 한 가지와 단점 한 가지 정도만 얘기 좀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차는 그 가격이 6,920만 원으로 이렇게 저렴한 차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가격대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대라서 이런 고성능 차 이런 거에 입문하시기에 굉장히 좀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투도 왜요? 모델이고 가솔린 모델인데 3000cc다 보니 네. 경제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리고 떨어지겠죠. 뭐 뒷공간 이런 데도 좀 작고 뭐 누구 태워주면은 태워주고 욕먹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왜 BMW는 우리 용산 한독 BMW 전시장에 계시는 우리 김대님에게 왜 BMW 사야 되는지 간단하게 또 PPL 수 있는 시간. 좀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좀 뭔가 도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BMW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BMW 한동모터스 용산전시장에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과 시승까지도 다 도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좋은 조건에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파이팅 넘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냥. 파이팅 있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긴장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많이 좀 도와주시고 M240i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김대님이 실제로 이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연락을 주셔가지고 많이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몰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몰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차량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메타몽, 마자용이랑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송풍구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요거를 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4마리 있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 요거 돼지지 존나 유연하지 않냐? 이러고